근로기준법 23년 출제문제 풀이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요. 혼인한 경우, 사망한 경우, 그리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경우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귀향이 아니고요. 바로 일주일 이상 귀향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일주일 이상의 귀향이고요. 한 가지 더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거지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틀린 겁니다. 특히 이 모든 자가 나오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양도, 인수, 합병이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 인수, 합병만이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경영상 필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경영 악화 방지 목적을 가진 양도, 인수, 합병만이 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이고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정해서 그에 따라 당연히 대상자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해고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받아야 된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도 불리하지 않은 경우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가 유효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기준에 미달한데 그게 유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계약은요.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입니다. 네. 나머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근로계약서와 임금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고용, 해고, 승진, 승급, 감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휴가에 관한 서류 이렇게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됩니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출산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당연히 출산 후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후의 휴가가 더 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일의 절반인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넌센스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1년 11월부터 3천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맞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에요.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즉시 징수한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먼저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겁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매년 4회 범위에서 반복한다. 아니에요.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 초과해서 부과 징수하지 못합니다.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의 범위요. 기존에는 퇴직금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임금 채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